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짙은 남색 전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으로 출석해서 보니까 피고인석으로 바로 직행해서 가서 착석을 딱 하더라고요. 아예 뭐 옆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살짝 긴장된 모습이 좀 보였어요. 긴장된 모습 보였고 재판부 입장하니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재판부를 향해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법원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지기현 부장판사 모습 보였고요.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면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거든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촬영 허가를 한 데 대해서 국민의 관심, 알 권리를 고려했다라고 법정 촬영 허가 이유를 설명한 뒤에 취재진을 물리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어떤 배려 없이 원래 전직 대통령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 것과 똑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촬영을 허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보기 싫네요. 윤석열 대통령 얼굴 보는 게 상당히 좀 괴롭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꾸 저 모습을 보니까 윤석열 정권 처음부터 했던 해괴망측한 행위들, 비상계엄 이후에 했던 이상한 여러 가지 헛소리들,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통 전직 대통령들을 법정에서 볼 때는 대부분 수의를 입고 네.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양복을 입고 붉은색 넥타이 메고 딱 앉는 게 이례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보기 싫죠. 뭐 보기 싫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뭐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안 봐요? 저희가 직업이니까 봐야 되지만 안 표정이 보면 된다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민주당은 조용히 웃고 있다. 맞네요. 환기돼요, 환기돼. 이게 또 환기돼. 막 부글부글 끓어올 것처가 저 얼굴을 보기 싫다라는 그 감정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어떤 분노. 윤석열 대통령의 뭐 비상계엄을 포함해서 그 3년 동안 나라를 폭삭 망하게 한 거에 대한 분노. 그러면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감정들이 더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강은하님이 지난번에는 알 권리가 없었나?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 미라클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부하들은 구속이 돼서 있는데 이 우두머리가 집에서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좀 기이한 상황이다라는 그러네요. 지적을 또 하셨습니다. 일주일 전 1차 공판 때 조성현 육군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 신문이 끝났고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는데 사실 주목된 거는 1차 때 워낙 93분 동안 마이크를 이제 꼭 노래방 마이크 잡듯이 이제 계속 얘기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번은 아직까지 직접 발언은 전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 전략상 이렇게 접근한 걸까요? 아마 지적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게 그거를 듣는 검찰 재판부 등등등이 다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뭐 검사 생활 26년 했는데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네 등등등. 난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검찰은 더 일을 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여야 돼. 일단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뭔가 동정심도 유발해야 되는데 그런 일만의 감정이 안 들게 하고 본인이 나서는 게 이게 전략적으로도 변호인단하고 아마 미스커뮤니케이션이나 아마 예기치 않은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말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하면은 진짜 윤석열은 못 말려 거의 그 수준 아닌가. 짱구만 못 말리는 게 아니죠. 윤석열은 못 말려 수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이 조성현 이 얘기는 우리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헌법재판소하고 다른 거지만은 이제 징계 절차와 형사재판은 다른 거지만은 이미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관 출신들이 다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김주일 평론가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기가 많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대폰 전화 번호를 바꿨다. 그래가지고
좀 몇몇 분들에게 국회에 있는 분들에게 나 전화번호 바뀌었어. 나 이거 전화 이 번호로 가면 잘 받고 뭐 할 말 있으면 또 뭐 밥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나 계란말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막 이런 식의 통화를 했다라고 저희들 그냥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아, 이게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내가 대통령일 때랑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받을 때 나를 거리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도와줬던 국회의원 의원들 당협위원장 나를 계속해가지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좀 심리적인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아, 내가 이제 뭐 변호하거나 말을 해서 뭘 할까 그런 생각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죽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는 사람이 오죽 없었으면 김계리 변호사나 배우철 변호사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밥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축된 상태. 전 그렇게 좀 분석해 봅니다. 근데 송구미님이나 지금 헤이 0326님은 기죽은 사람이 이렇게 윤버지 타령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기죽은 사람의 아니, 행보냐라는 그거는- 지적도 하시거든요. 그럼 그 변호사들이 올린 거잖아요. 그냥 좀 같이 식사할 사람이 그렇게 없으니까 일로 와 밥이라도 먹자 격려해줄게 막 이런 거잖아요. 어휴, 원래 우리는 이제 예측을 했잖아요. 어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후보자들이 많이 찾아가고 의원들도 많이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막 북적북적 본인도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변호사들 불러서 밥 먹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사진 공개된 사진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김계리 변호사가 SNS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표정이 굉장히 활짝 웃고 있어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 become and strong 이렇게 이렇게 딱 아크로비스타 인근 식당에서 이제 베이철 변호사와 함께 찍은 모습인데 이 사진의 의미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활짝 웃는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썩소 같지 않나요? 약간 그게 약간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장성철 소장님이 해석하신 게 어느 정도 맞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그 유튜브 어벤져스에 네.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근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야 관저에서 나와서 사정오니까 찾아오는 놈 한 놈 없고 뭐 다 배신자 새끼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경로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축이 됐다기보다는 굉장히 배신감에 진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다. 그러면서 조금 권력 무상이구나 이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거 떠나서 윤석열은 본인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윤석열은 약간의 그 관종기가 있어요. 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항상 주목받았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 센 척하는 약간 상남자 컴플렉스도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지금 사실은 물리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윤석열 신당 만든다고 했을 때 당에서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자기가 1호 당원이다라고 전한기 씨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 당을 국민의힘 중심으로 뭐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서 우리 뉴스 바사삭에서 다룰 걸 모를까요? 그리고 국힘에서 부글부글 끓을 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 김계리는 당연히 배우철하고 김계리는 이거 윤심 팔아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은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지금 씁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표정도 제가 보기에는 마냥 좋은 표정만은 아니다. 약간 제 느낌적으로는. 아니 봐봐 이제 활짝 웃으면 이제 여기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눈꼬리가 이렇게 쳐졌어요. 그건 기가 죽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전화 바꾸셔가지고 시그널이라는 채팅 앱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확인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확인을 안 한다. 일자 그대로. 음. 왜 얘네들이 확인을 안 하지? 당황해하는 거죠. 저쪽에 상대편에서 네. 그래가지고 당황해하고 그래서 전화도 하는데 콜백도 없고 좀 그래서 상당히 내가 진짜 괜히 비상겸했구나. 나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후회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장 소장님 신당 창당 추진하던 인물들이랑 지금 밥 먹고 김계리 변호사가 이걸 SNS에 올린 거잖아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게 그러면 상당히 진짜 추진이 될까요? 아니면 해프닝으로 끝나는 걸까요? 창당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적 창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각 시도당별로 한 1,000명씩 있어야 될 거예요. 5개 시도당에. 그거를 뭐 채우기도 힘들 거고 발기인 대회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윤석열 지키자는 당을 만들고 거기 참여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으로서는 지금 경선 중인데 저렇게 창당한다니까 뭐야 이거 지금 우리 경선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고 저게 이제 이거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에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화해도 콜백도 없고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예, 대통령님, 네, 예, 아, 예.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옛날처럼 막 와, 이 대통령님 막 이게 아니고 그 웹채팅 뭐 이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아, 내가 이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로구나. 그래서 기가 팍 죽었다. 전 그렇게 보여요. 지워지지 않는 일 때문에. 그렇죠. 제목 나왔네. 지워지지 않는 일. 지금 사실 이런 와중에 지난 주말에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목사가 한 번 내가 맛을 보여주겠다. 차라리 이재명을 당선시켰으면 시켰지 국민의힘 8명 니들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고 말했어요. 가관이죠. 여러모로 가관이죠. 그러니까 정광훈이 또 출마한다라는 것도 가관이고 정광훈이 사실은 예전에 이제 선거법 위반이었나 그걸로 징역을 몇 개월 살았었나요? 그때 네. 집행유예였나 제가 헷갈리는데 약간 그 다음에 약간 돈 버는 쪽으로 약간 전략을 바꿔 정치 네. 쪽에 이제 발을 거치면서 돈 버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다시 그 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걸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을 만들지 말고 정광훈 당에 들어가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정광훈이 지금 윤석열을 왜 안 지키느냐. 윤석열의 계엄이 정당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은 잘못됐다 이런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윤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광훈 당에 입당해라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윤석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관심 종자기도 한데 이기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진짜 윤석열만큼 이기적인 정치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도 사실은 본인의 와이프를 지키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죠. 본인만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으면 윤석열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역대 전직 대통령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게 있어도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에 본인을 밟고 가라 아니면은 본인을 차별화해라라는 거를 다 허용해 줬는데 윤석열은 진짜 구질구질하구나.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뭐 정광훈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결국은 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똥물 뿌리는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참 여러모로 참 최악의 대통령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광훈 목사님 헛소리 하는 거고 회개망측한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이 정광훈 씨가 이렇게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헌법이고 나발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헌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분들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솔직히. 이 사람들의 소음 섞인 얘기들을 듣는 것도 상당히 불쾌하고 힘들고. 참 헛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와중에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권 도전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Not yet. No comment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제 정치 언어 해석기에 딱 돌려보면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말입니까? 그랬는데 출마할 거야. 좀만 기다려. 나 아직 좀 결심을 덜 했어.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정식적으로 뭐 통보는 못 받았는데 저한테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는데 출마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또 한동훈 테마주가 벌써 움직이더라고요. 막. 한동훈 테마주. 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오늘 아침 보니까 막 지금도 막 오르고 있던데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먼저 반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테마주. 한덕수 그죠? 테마주. 예, 죄송해요. 예. 한덕수 테마주가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게 비슷한 일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출마 좀 해달라고 막 읍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때 황교안이 언제 불출마 선언을 했냐면은 3월 15일 날 했더라고요. 근데 5월 9일 날 대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한 50일 전에 50일, 52일 정도 뭐 요 정도 전에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줘야 돼요. 출마를 하든 불출마를 하든. 가부간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지금은 해야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한 달 남아 이제 곧 등록해요. 그러니까 5월 4일부터 그렇죠. 등록하잖아요. 이거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거는 또 본인의 자유고 유권자들이 또 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보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니죠. 지금. 이거는 매우 너무 무책임하고 게다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통상협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는 나라의 뭐를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지금 도박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을 못 믿거든요. 원래 못 믿었어요. 원래 굉장히 이해관계 충돌에 계속 논란이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을 가지고 지금 이해관계 충돌이 벌어진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좀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에 저에게 통보가 오고 왜 출마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면 제가 내일이라도 잠깐 여기 나와가지고 한 5분 정도 브리핑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데일리한 보도가 나온 거는 지금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이 핵심 멤버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고건 전 총리,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핵심 멤버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대행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추대위가 발족할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외곽에서 분위기를 쭉 좀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추대하는 분위기로. 그렇죠.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이 나와야 한다. 내가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나왔어. 나 진짜 출마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그냥 대선 관리만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원하니까 이 원로들이 원하니까 저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 놓고 권한이 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질문이 나오니까 한대행이 발끈했다. 브리스틀즈 이런 말을 썼어요. 내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24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에 한미 2+2 통상협의 시작된다고 발표했거든요. 아까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 유지, 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이제 일반적으로 헌법에서도 헌법학자들도 소극적 현상 유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이고 40여일만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이를테면 사망하거나 탄핵이 된 게 아니라 잠시 뭐 이렇게 와병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게 언제까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할 때 이럴 때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매우 위험한 거고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 그 총리를 못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상당히 이해관계 충돌에 있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공직을 했던 사람이 외부로 나가가지고 거액의 김앤장 같은 데서 고문료 받으면서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그 뭐죠 외환은행 저기 그 매각 갔던 론스타. 네, 론스타. 네, 그러니까 김앤장이 론스타에 한국 대행을 했거든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근데 그때 김앤장 고문을 하면서 1억 한 6개월인가 8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한 거냐. 예,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고위 공직에 다 있었죠. 총리도 있었고 뭐 다 있었죠. 그러니까 고위 뭐 산업통상자원장관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윤리 의식이 굉장히 결여된 분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통상을 가지고 무슨 장난할지 모르고 저는 이거 만약에 대선 실패하면은요 또 어디 고문 가가지고 또 미국하고 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매우 위험한 짓이다 진짜. 빨리 탄핵은 할 수 없고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진짜 이거. 저는 그냥 소극적 협의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측의 의도라든지 협상안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결론을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새로운 정권이 담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뒀으면 좋겠고 본인의 출마를 위해서 조급하게 이러한 성과를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졸속 협상, 졸속 결과를 내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오늘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약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가 바로 대선 때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 누구라도 필요하다. 한대행도 빨리 그만두고 입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만두고 입당하면 이제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대선 후보가 될 거니까 당에 들어와서 당 구성원으로 나를 도와줘. 이제 이러한 메시지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부에 있어야 단일화해야 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홍준표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또 단일화라는 또 다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들어오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로는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찬성론자들이 있고 단일화 반대론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일화 찬성론자는 김문수 전 장관이란 말이에요. 한동훈, 나경원, 홍준표 이분들은 뭔 단일화냐? 내가 후보가 됐으면은 그냥 나를 도와야지. 우리 무소속과 단일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 보면 김문수 후보가 약간 좀 하향 추세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들이 곳곳에서 좀 더 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대통합, 반명, 빅텐트, 빅텐트, 네. 뭐 이런 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수는 분열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예전에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서 통합을 했더니 103석 나오더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쇄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가든 말든 별로 관심 없는데 이대로 오면은 한 10년은 헤맬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답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거는 인구 구조도 그렇고 앞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수 지지를 이제 70대 이상이 한 75% 4분의 3이 국민의힘 지지하거든요. 한 해 30만 명씩 생물학적 퇴장을 합니다. 근데 신규 영입은 안 돼요. 지금 누가 이 국민의힘 지지를 합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정치인들 다 노욕에 차거나 다 이런 분들만 모아가지고 보수가 쇄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선도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참